안녕하십니까. 실전 사주풀이 19번째 시간. 오늘은 괜히 남편이 싫어 이혼하고 싶다는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 사주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러한 상담을 했는지 한번 보죠. 선생님, 결혼하고 애 낳고 산 지 4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란 사람이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애 데리고 살고 싶은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 우연히 궁합도 왔는데 안 맞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연으로 상담 주신 분이네요. 아무래도 궁합적인 면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는데 두 사람 궁합을 봐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풀어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우리 여자분 사주네요. 임술년, 무신월, 경호일, 정축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임술년이면 82년생이시네. 36. 결혼한 지 4년 되셨고, 자, 사주를 정확하게 뜯어야 궁합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사주를 정확하게 뜯어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해야 궁합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분 오행을 한번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자고요. 연간에 임수, 큰 물이네요. 물, 호수같이 큰 물. 연지에는 술토, 불을 품은 큰 흙, 그죠? 그 다음에 월간에는 무토, 이것도 큰 흙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신금, 큰 쇠, 그 다음에 본인 경금, 이것도 큰 쇠가 되겠네요. 오화, 작은 촛불, 불, 정화 마찬가지로 작은 촛불, 축토는 축축한 작은 흙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육친, 본인이 경금, 쇠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연간의 임수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 다음에 술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무토도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신금은 경금 나하고 똑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오화는 경금을 극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정화도 나를 극해주는 오행, 음양이 틀리니까 정관. 축토는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보자고요. 사주 강약은, 자, 일단 경금이요. 내가 경금인데, 상당히, 월치를 보니까 신금, 신월달에 태어났다는 얘기요. 금의 계절, 제 계절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비견. 그래서 등령을 했고, 또 사주를 보니까 술토, 무토가 경금한테 더 힘을 주는 오행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축토는 정화하고 오화에 불의 생존을 받은 축토도 빵빵히 힘을 얻어서 경금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비겁과 인수가 많아가지고 상당하게 신강해진 사주네요. 여자분이 신강해진 사주고, 그리고 은근히 물기운, 임수 큰 물이 있고 신금 안에
또 임수가 들어있고 축토 안에 개수도 있고 은근히 식상도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식상도. 자, 이렇게 해서 강사주에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 식상은 뭐라고 그랬죠? 관을 치는 오행이라고 그랬죠. 관을 친다.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강하면은 이게 관을 쳐가지고 관하고 나하고 다툼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상이 강하신 분들은 기도 좀 강하면서 남편 기운인 남자 기운을 치기 때문에 자꾸 남자하고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됐고, 식상이 강하다 보니까 또 기도 강해졌고, 좀 안질나는 성향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이라는 얘기예요. 관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 가장 중요한 관성을 한번 쳐다보자고 했죠. 아까 우리가 봤었죠? 오화 나를 극한오행 정관이라고 그랬죠? 정화도 정관. 또 어디 있죠?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이 술토 안에 정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술토 안에 정화. 이 정화가 숨어 있는 불기운, 나와 있는 불기운이 상당히 관성이 혼잡되어 있네요. 혼잡. 강한 사주라 이 관성을 이렇게 충분히 수용할 사주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관이 힘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작은 촛불이라고 그랬죠? 작은 불이 타오르려면 일단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 땔감이라는 얘기죠. 땔감이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역할이 되는데 이 사주 아무리 살펴봐도 지장간에도 나무가 한 그루도 없네요. 나무가. 그러면 땔감을 잃은 이 정화하고 오화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술 중에 정화도. 더군다나 이 축토는 축축하게 물을 품은 흙에다가 설기당하고 또 위하고 오른쪽 옆을 보니까 이 신금들이 냉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불이 축축한 흙에다 힘을 뺏기고 냉기에 의해서 불이 너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약했어. 불이 약하다. 그래서 불이 약하다는 것은 관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관성. 그리고 신금 안에 임수, 요 또 투관되어 있는 임수가 이 기운을 갖다가 더 냉하게 만들어서 극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관성이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약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절지의 이성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해가지고 또 남자 기운이 이렇게 또 혼잡되어 있다 보니까 이혼수, 재혼수가 상당히 강해진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종사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 같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배우자 운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 강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대가 배우자 운도 좀 튼튼하고 좀 이런 강한 기운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자상한 분이면은 좀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신강한 사주라 이런 기운을 갖다가 안아주고 둥글둥글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사주팔자에 좀 배우자 운도 튼튼했으면 이런 흉을 좀 없애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남자를 만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한 살 연하시네. 계행년생이니까 계행년생이면 한 살이 연하네요. 그죠? 83년생이니까 35이네요. 계해년 무오월 갑술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의 분포들을 한번 보자고요. 연간 계수는 작은 물, 절절절 흐르는 작은 물, 해수는 호수같이 큰 물, 연지에 월간의 월간의 무토는 큰 흙, 태산같이 큰 흙, 오화는 작은 촛불, 그리고 본인은 일간의 간목, 이거는 큰 나무가 되겠네요. 큰 나무.
술토는 불을 뿜은 흙, 큰 흙이고 기토는 작은 흙. 그 다음에 시지의 사화는 큰 불로 되어 있네요. 큰 불. 그렇게 되어 있고, 육친을 한번 보자고요. 계수는 나무인 나를 생해주고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해수는 연지의 해수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무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는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술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그 다음에 기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사화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근히 흙이 좀 재성이 좀 많은 사주가 됐네요. 자, 사주 강약을 한번 볼까요? 사주 강약. 간목이 큰 나무가 여름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목마른 계절에 물이 많이 필요한 계절에 태어났고, 주변에 뿌리박을 흙도 있는데 이 술토는 불을 뿜은 흙이라 뜨끈뜨끈하네요. 또 여름철이고 불균이 좀 제법 있고, 근데 시지에 보니까 또 사화까지 열기를 더 더해주네요. 나무가 더더욱 목말라하네요. 목말라하고 주변에 흙기운들이 좀 있어가지고 뿌리는 잘 박았는데 이 열기운에 의해서 상당히 목말라하는 형상이라 물이 필요한데, 개해 해가지고 물이 뿌리를 두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물도 어느 정도는 이 해수가 개수하고 여름철에 있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이 좀 말라 있네요. 40% 정도 해수 안에 그런 정도로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좀 물이 멀리 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물이 잘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약해진 사주네요. 약해진 물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목말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목말라 하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주변에 열기가 그래서 사주는 약한 사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사주는 약한 사주인데 이분 상당히 기질은 강한 사주예요. 기질. 약한 사주는 내 주장을 못 펴고 그냥 고분고분하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약한 사주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가 바로 이 불. 은근히 식상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식상. 술탈이 정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식상이 강한 사람은 사주 강약을 떠나서 상당히 강기질을 가진다고 그랬죠. 강기질. 그래서 강기질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불기운이 은근히 강하다 보니까 불이 강한 사람들은 좀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급하고 급성질 가지고 욱하는 성질도 있다 보니까 강하고, 이런 역마 기운도 이런 기운을 강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 사주가 비록 이론상으로는 약한 사주가 됐지만 기질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강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강기질. 그래서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지비하려고 하고. 아까 그 여자분도 상당히 신강사주였죠. 신강. 이분도 매우 기질이 강해요.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분 성격을 못 이기다 보니까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불만이. 상당히 좀 독선적인 기질이 있어요. 독선적인. 이 사주에 쇠기운이 여기 사화 안에 경금, 신급, 술토 안에 신급 이런 관이 나를 재어줄 수 있는 관이 좀 불기운에 좀 녹고 있다 보니 관이 약하다 보니 브레이크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 좀 성격이 상당히 다혈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이런 성격이 상당히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여자분 사주도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남자가 됐던 어떤 일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해야 직성이 풀리신 분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다가 이 남자분 다정당합이 없다는 얘기야. 다정당합. 그리고 노예차 불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 성격에 남자분이 자상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좋다고 그랬죠. 근데 이분은 식상태과에다가 양기운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기운도 활발 타다 보니까 성격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자분이 이분을 여자분도 기질이 강해야지 좀 남을 이기려는 기질이 있는데 이거를 못 이기다 보니까 이분 성격도 만만치 않다 보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또 여자분 사주에 관성이 상당히 힘을 잃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분이 관성이 좀 여자분이 약하니까 남자분은 더 재성이 남자한테는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운이라고 배우자운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튼튼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자고요. 무토, 술토, 기토 여기도 재성이 혼잡되어 있네요. 정편지에 혼잡. 사주 기질도 강하니까 이게 다 수용한다는 얘기예요. 수용. 일부 종사하기 힘든 또 사주가 됐네. 여자분도 관성 혼잡으로 배우자분이 굴곡이 있는데 이 남자분도 보니까 재성이 혼잡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굴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분 다 사주에 배우자운이 매우 약하네요. 그러니 이온 재혼수가 있는 이성 굴곡이 있는 그런 궁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기질적으로 두 분 다 강대강이에요. 여자분도 신강한 사주고 이분은 이론적으로는 약하지만 기질적으로 아주 강하신 분이라 이게 강대강이 만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다툼도 많고 또 이분이 워낙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여자분이 좀 약사주면 좋을 텐데 여자분도 강사주다 보니까 지지 않는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분한테 남자분한테 항상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불만. 그래서 다툼이 많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분 궁합을 보니까 이혼수가 상당히 강해요. 이혼수가 남자 이분 여자분 아까 그 관성 혼잡돼 있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궁합은 상당히 떨어진 궁합이 맞습니다. 맞고 강대강이 만나다 보니까 다툼도 많고 그러니 여자가 이 강한 남자를 맞추어서 본인도 강한데 본인이 약해버리면 그냥 수긍하고 가버리면 될 텐데 본인도 약하고 본인도 강한 데다가 이 비율을 맞추고 가려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강대강의 만남이라. 근데 그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이혼수하고 사주에도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가지고 이분들 두 분 궁합적으로도 이혼수가 많은 궁합이 되겠네요. 아셨죠? 이렇게 오늘 이혼수가 강한 궁합을 가진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